어머니 요즘 MZ 며느리는 이런 거 안 해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던 며느리가 한 말이었습니다. 명절 음식하는 걸 도와달라 했더니 한 말이었죠. 저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담소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65살의 박순자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샤브샤브 무한 리필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죠.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착같이 버텼어요. 가게는 나름 잘 됐고 두 자식도 잘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 둘째 딸 민지. 둘 다 제 자랑이었죠. 민수는 37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3년 전 결혼했어요. 며느리 지혜는 32. 처음엔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손주 도윤이도 생겼고요. 5살 된 귀여운 녀석이죠. 민지는 34 아직 미혼입니다.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는 효녀예요. 추석이 코앞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명절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요. 전도 부쳐야 하고 나물도 무쳐야 하고 갈비찜도 만들어야 했습니다. 혼자 하려니 벌써부터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 하는데. 부엌에서 칼질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민수네 가족이었어요. 반가웠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게 제일 좋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혜가 인사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손에 든 게 없더라고요. 빈손이었죠. 예전엔 과일이라도 사왔는데 뭐 괜찮습니다. 가족인데 뭐. 제가 음식 준비하는 걸 보더니 지혜가 거실로 가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지혜야, 나물 좀 묻혀줄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 그런 거 못해요.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MZ 세대는 명절 노동 안 하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다 안 한대요. 지혜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뭔가 글이 잔뜩 적혀 있더라고요. 명절 며느리 노동 거부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쉬어. 저는 혼자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참아되뇌었죠. 민수는 아빠 옆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아들한테 뭐라 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찌개를 끓였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음식이 다 차려졌습니다. 땀범벅이 됐죠. 밥 먹자. 제가 거실로 나가 불렀어요. 다들 식탁에 모였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우리 도윤이 많이 먹어. 저는 손주 밥그릇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지혜도 민수도 자리에 앉았죠. 다들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좀 짜요. 지혜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참았던 화가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죠. 그래? 그럼 물 좀 타서 먹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밥맛이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해야 했죠. 당연히 지혜가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 소화 좀 시켜야 해서요. 먼저 쉴게요. 지혜가 소파로 가버렸습니다. 또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민수도 옆에 앉아서 TV를 봤어요. 저는 혼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릇이 산더미였어요.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물이 미지근했죠. 뜨거운 물도 아니고. 그래도 해야 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 나중에 사줄게.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돈 많으니까 다 사달라고 하래요. 순간 손에 쥔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앞에서 화낼 순 없었죠. 그래, 할머니가 다 사줄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도윤이는 깡충깡충 뛰어서 거실로 갔어요. 저는 그릇을 씻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였는지 서러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지혜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음식이 짜요. 할머니 돈 많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며느리입니까? 명절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가게 운영에 집중했어요. 샤브샤브 무한 리필 가게는 꽤 잘 됐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시작한 가게예요. 처음엔 작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고 소문났죠. 지금은 테이블이 30개나 됩니다. 직원도 10명쯤 있어요. 나름 잘 되는 편이죠. 명절 다음 주였습니다. 가게에서 점심 장사가 한창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지혜였어요. 뒤에 여자 서너 명이 따라왔습니다. 친구들인가 봐요. 지혜야, 왜 왔어? 어머니, 저희 오늘 여기서 먹으려고요. 친구들이랑요. 그래, 앉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며느리니까요. 지혜 일행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고기를 잔뜩 시켰습니다. 샤브샤브, 곱창, 항정살, 갈매기살. 마음껏 먹더라고요. 2시간 넘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계산은 안 해도 되죠? 지혜가 웃으며 말했어요. 뭐? 아무튼 나중에 이 가게 다 우리 거잖아요, 맞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혜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손님들도 몇몇 눈치챘어요.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래, 그냥 가.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혜 일행이 나갔어요.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힘이 쭉 빠졌죠. 직원 하나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가족이니까 뭐.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나요?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요. 저를 뭘로 보는 겁니까? ATM 기계입니까?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큰 손주 도윤이 생각나서요. 손주 보려면 참아야죠. 그날 이후로 지혜는 일주일에 2~3번씩 왔습니다. 맨날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물론 계산은 안 했죠.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어요. 사모님 며느리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맨날 공짜로 먹네요. 저렇게 해도 되나요? 저는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가족 일이니까요. 남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참는 수밖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이제 아예 단골처럼 왔어요. 일주일에 4~5번씩요. 혼자 올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올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 번도 돈 낸 적 없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가게가 꽉 찼습니다. 그때 지혜가 또 왔어요. 친구들 7명이랑요. 어머니, 자리 있어요.
지금은 좀. 에이 어머니. 저희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지혜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이 대기 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혜 일행을 앉혔죠. 대기하던 손님들 표정이 안 좋았어요. 당연하죠. 먼저 온 사람들인데.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 일행은 또 잔뜩 먹었어요. 고기도 술도 마음껏 시켰습니다. 웃고 떠들고 난리였죠. 저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이 넓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계속 참았습니다. 언젠간 나아지겠죠. 지혜도 철들겠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지혜였어요. 민수랑 도윤이도 함께였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왜 갑자기? 그냥 도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서요. 저는 반가웠습니다. 손주 얼굴 보는 건 언제나 좋으니까요. 다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윤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죠. 그런데 뒤에서 누가 따라왔어요. 지혜였습니다. 어머니 김치 있어요? 응, 있어. 지혜가 냉장고를 열더니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고 가려는 거예요. 지혜야, 그거 뭐 하게? 아,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다 못 드시잖아요. 하지만 또 참았어요. 그래, 가져가. 지혜는 김치통뿐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뒤지더니 된장도 꺼냈어요. 고추장도 꺼냈습니다. 멸치도 김도 챙겼죠. 이것도 다 가져갈게요. 제가 잘 쓸게요. 저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지혜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 방으로 갔어요. 뭐 하나 싶어서 따라갔죠. 지혜가 제 옷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거기서 뭐해? 어머니 이 옷 좀 낡았네요. 지혜가 제 재킷을 꺼내 들었어요.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나중에요. 나중에요. 그 말이 귀에 쟁쟁 울렸습니다. 나중에는 언제입니까? 사주지도 않을 거면서요. 지혜는 옷장을 마음대로 뒤졌어요. 이것저것 꺼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옷 좀 새로 사세요.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지혜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방을 함부로 뒤져도 되는 겁니까?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또 참았어요. 그날 저녁 지혜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지혜가 다 가져갔으니까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음 주였습니다. 도윤이 생일이었어요. 5살이 됐죠. 저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로봇 장난감이었어요. 비싼 거였죠. 10만 원 넘게 줬습니다. 도윤이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지혜가 문을 열었어요. 도윤아, 생일 축하해. 저는 도윤이를 안아줬습니다. 선물도 줬죠. 도윤이가 좋아했어요. 케이크도 먹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생일이니까 용돈 좀 주세요. 용돈? 네, 요즘 장난감 비싸잖아요. 100만 원만 주세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진심이었어요.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꺼냈죠. 현금은 없고 이걸로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어요. 그냥 쓴 웃음만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멍하니 걸었어요.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명절 때도 가게 올 때도 이것저것 챙겨갈 때도요. 제 돈이 물 새듯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큰 손주 보려면 참아야죠.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명절이 돌아왔어요. 이번엔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새벽부터 일어났죠.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요. 지난 추석처럼요. 손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죠. 아침 9시쯤 민수네 가족이 왔습니다. 또 빈손이더라고요. 지혜는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수는 TV를 켰습니다. 도윤이만 제 옆에 왔죠. 할머니, 뭐해요? 떡국 끓이는 중이야. 저도 도와줄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게. 도윤이는 착했습니다. 지혜랑은 달랐어요. 저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음식이 다 차려졌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죠. 밥 먹자. 다들 모였습니다. 저는 떡국을 떠서 지혜의 그릇에 담았어요. 지혜가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국이 싱거워요. 또였습니다. 지난 추석엔 짜다더니 이번엔 싱겁다네요. 제 안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참았던 것들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또 눌렀죠. 그래? 소금 좀 넣어 먹어.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소금을 넣더니 아무렇지 않게 먹었어요.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또 설거지 시간이었죠. 당연히 지혜는 안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만 봤어요. 저는 혼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죠. 물이 차가웠어요.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웠죠.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깨진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지였습니다. 제 둘째 딸이요. 민지는 아침 일찍 가게 일 보고 와서 늦게 도착했어요.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가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깨진 그릇을 치웠죠.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세요? 무슨 소리야? 저 밖에서 다 봤어요. 새언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민지가 속상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큰 손주 보려면 참아야지.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지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심하다는 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리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민수네 가족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니, 가게 요즘 장사 잘 되시죠? 응, 그럭저럭. 나중에 우리한테 주실 거 아니에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혜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당연히 큰아들한테 주시는 거죠?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당연히 저한테 주실 거죠?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기대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할 말이 없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겨우 그 말만 꺼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고 싶었죠.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저를 부축했어요. 거실 소파까지 데려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어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주실 거죠?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물 드세요. 민지가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뭘? 참지 마세요. 새언니 너무 심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참을게. 언제까지요? 새언니는 안 변할 거예요. 민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지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지혜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안 해요. 음식이 짜요. 싱거워요. 나중에 이 가게 다 우리 거잖아요. 당연히 저한테 주실 거죠? 모든 말이 제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옷을 입었습니다.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운전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느 카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직 문 열기 전이었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머리도 맑아졌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이제 그만이라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제 인생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며느리 눈치만 보면서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중 한 곳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시겠어요?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겁니다. 지혜도 민수도 이제 각오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친절해 보였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재산 상속 문제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게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모든 걸 털어놨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그럼 둘째 따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돼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서류를 읽었어요. 천천히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큰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연히 저한테 주실 거죠? 저는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서명했어요. 또박또박이요. 다 됐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후련했어요. 뭔가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거실에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볼일 좀 봤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눈치챘을까요? 아니요, 모를 겁니다. 아직은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류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깊숙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죠. 가족 단체 채팅방이 있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다들 와. 답장이 왔어요. 민수가 먼저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민지도 답했죠. 알겠어요, 엄마. 지혜는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중에 보겠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나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샐러드, 떡볶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녁 6시 민수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지혜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제게 달려왔죠. 할머니, 우리 도윤이 왔구나.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지도 왔습니다. 다들 식탁에 앉았죠. 저는 음식을 날랐어요. 상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뭔 날이에요? 지혜가 물었어요. 그냥 다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오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하지만 저는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물었죠. 무슨 얘기요, 엄마? 나 이제 가게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간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피곤해서. 이제 쉬고 싶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가게는요? 가게는 민지한테 넘긴다. 네, 민수와 지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지혜는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그대로야.
가게도 집도 내 모든 재산은 민지한테 물려준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도 말을 잃었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농담이시죠?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농담 아니야. 이미 다 정리했어. 유언장도 썼고. 그럴 순 없어요. 큰아들이 있는데.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혜는 계속 떨었습니다. 저희가,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죠. 명절마다 일은 안 하고 음식은 트집 잡고 가게 와서 공짜로 먹고 내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고 돈 달라고 하고.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한테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큰아들이니까. 하지만 난 안 줄 거야. 한 푼도. 엄마,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어요. 제 아들이었죠. 한때는 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너도 마누라 눈치만 보더라. 엄마는 안중에도 없고. 죄송해요, 엄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민지야. 저는 둘째 딸을 불렀습니다. 민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너는 항상 효녀였어. 가게도 잘 도와줬고 나 힘들 때 곁에 있어줬지. 고마워.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엄마, 저는 앞으로 잘 부탁해.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네 쪽을 봤어요. 너희는 이제 각자 살아. 나한테 기대지 말고.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안 흔들렸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시골로 내려갈 준비였죠. 옷가지, 책, 사진첩.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죠. 민수네 가족이었어요. 셋 다 와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수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무릎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찧었어요. 쿵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화장이 다 번졌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제 멋대로만 굴었어요. 이제 와서 그걸 알았어?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지혜가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놔. 어머니, 민수도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 집도 없어요. 애도 키워야 하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마누라 눈치만 보고 엄마는 신경 안 썼죠. 제가 나빴어요. 알면 됐어. 한 번만요, 엄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지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입으로만 하는 소리는 이제 안 믿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할머니, 화 풀어주세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꾸 울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손주의 우는 모습.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도윤이를 안았어요. 도윤아, 괜찮아. 싫어.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도윤이가 발버둥쳤습니다. 지혜 품에서 빠져나와 제게 달려왔어요.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작은 손이 제 옷을 꽉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내려다봤어요. 손주의 얼굴이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제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도윤이의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안 돼. 참아야 해. 하지만 손주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다들 일어나.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일어나라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도윤이가 제 목을 안았어요. 저는 한참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손주를 안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민수네를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진 않았어요. 재산은 여전히 민지한테 물려줄 겁니다. 그건 변함없었죠. 다만 완전히 연을 끊지는 않기로 했어요. 도윤이 때문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골집을 알아봤어요.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죠.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딱 좋았습니다. 집은 작았어요. 방 2개에 마당이 있었죠. 밭도 조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계약했어요.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가 도와줬어요. 박스를 날랐고 짐을 쌌습니다. 둘이서 하니 금방 끝났죠.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응, 가야지. 가끔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지는 제 딸이었죠. 항상 곁에 있어준 효녀였습니다. 가게 잘 부탁해. 네, 엄마. 잘할게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도 울컥했죠.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죠. 딱 필요한 것들 뿐이었어요. 민지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다 싫었어요, 엄마. 고마워. 저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오래 살았던 곳이에요. 남편과 함께 꾸몄던 집이죠. 추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민지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3시간쯤 달렸을까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죠. 좋았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에 섰어요. 작았지만 아늑해 보였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옷을 걸고 이불을 폈습니다. 부엌에 그릇을 놓고 냉장고를 채웠죠. 혼자 하니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밥은 드셨어요? 아직. 이따 먹을게.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좋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죠. 자유로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하늘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죠.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어요. 진짜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작은 밭을 가꿨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직접 키운 채소들이었죠. 맛있었어요. 이웃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었어요. 가끔 반찬을 나눠 먹기도 했죠. 민지는 가게를 잘 키웠습니다. 손님이 더 늘었다고 했어요. 지점도 하나 낼 계획이래요. 대견했습니다. 제 딸이 자랑스러웠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얼굴 보는 게 좋았습니다. 민수한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년 내내요.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궁금하긴 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도윤이는 건강한지. 하지만 참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시기였죠.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호박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차 소리였습니다. 누굴까 싶어서 고개를 들었죠. 검은색 차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죠. 민수였습니다. 지혜도 도윤이도 함께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호박을 떨어뜨릴 뻔했죠. 엄마,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죠. 민수네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지혜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옷도 수수했죠.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없었어요. 어머니,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또요. 민수도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흙바닥이었어요. 바지가 더러워질 텐데.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지혜가 울먹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일어나.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흙바닥에 젖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민지한테 다 넘겼어. 바꿀 생각 없어. 알아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머니만 봐주세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지혜의 눈이 맑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 1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았어요. 이제 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진심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때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컸어요. 6살이 됐죠. 도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눈물이 글썽했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가 울기만 해요. 할머니 없으니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지혜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할머니, 화 풀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도윤이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는 도윤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죠. 작년보다 조금 무거워졌지만요. 할머니, 도윤이가 제 목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지만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일어나.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손주를 안고 서 있었죠. 들어와.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셋 다 따라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도윤이를 내려놓았어요. 앉아. 다들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준비했죠. 쟁반에 담아서 나왔어요.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죠. 마셔. 저는 차를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겸손해 보였죠. 저는 지혜를 지켜봤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밥 먹고 가. 저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밭에서 딴 채소들이 있었죠. 저는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 나물무침, 전.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예전의 지혜였다면 절대 안 했을 일이죠.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지혜가 칼을 들었습니다. 상추를 썰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신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음식이 다 차려졌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다 같이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앉았죠. 할머니 밥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손주 밥그릇에 밥을 퍼주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지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음식이 짜다거나 싱겁다거나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먹었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지혜가 일어났어요. 그릇을 들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부엌으로 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였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1년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앞으로 잘할게요. 지혜도 많이 변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 쪽을 봤어요. 지혜가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엌도 깨끗이 정리하더라고요. 행주로 싱크대를 닦고 바닥도 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지혜의 달라진 모습을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만함이 사라졌어요. 겸손해졌죠.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민수네는 근처 모텔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저는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응. 정말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지혜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민수도 인사했어요. 도윤이가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잘 자. 저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셋이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죠. 멀어지는 빨간 테일램프를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이 넣어뒀던 것이 있었죠. 통장이었습니다. 도장도 함께요. 통장 표지에 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모아뒀던 돈이죠. 원래는 민수한테 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마음을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숨겨뒀어요. 저는 통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달라진 모습이요.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하던 모습, 조용히 밥 먹던 모습, 고개 숙이던 모습. 다 진짜 같았어요. 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환했죠. 별들이 반짝였어요. 도윤이가 생각났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겠죠. 이제 됐구나.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깊숙이요.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죠. 지혜가 정말 변했는지요. 그리고 진짜 변했다면 그때 주면 됩니다. 천천히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하루가 스쳐갔습니다. 무릎 꿇던 지혜, 사과하던 민수, 우는 도윤이. 모든 게 떠올랐죠.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미소였어요. 재산은 여전히 민지한테 갈 겁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하지만 민수네도 다시 받아줄 겁니다. 조금씩요. 천천히요. 앞으로 잘 지내보기로 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없이 푹 잤어요.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환했죠.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좋았어요. 오늘 아침 민수네가 다시 올 겁니다. 함께 밥을 먹겠죠. 이야기도 나누고요.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겁니다. 그걸로 됐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